안녕하십니까, 자뚜TV의 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미니벨로가 있어서 영상을 촬영 중인데요. 바로 메디슨 바이크의 뉴 델타 10 SE라는 모델입니다. 뉴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이전의 모델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바뀐 그런 모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10만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핑계대고 자전거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바뀌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업그레이드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을 위해서 준비된 색상은 이렇게 블루 그리고 레드가 있는데요. 원래 블랙도 나오는데 블랙은 워낙에 소량이 나와서 저조차도 실물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어쨌든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통해서 이미 전국의 여러 대리점들을 통해서 출고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 아마 예약 과정을 통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사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행하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어비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이 기어비를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50T 싱글 체인링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11에 40 대용량 스프라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올라가실 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9단이나 10단 이 기어비의 촘촘함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주행하면서 그 큰 차이는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0T짜리 큰 스프라켓, 이너 스프라켓이 들어간 경우에는 오르막에서 타보시면 자전거 초보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체감 효과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텍트로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사용됩니다. 이전에 달려있었던 제품은 RSX라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유압식 브레이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동력에는 문제는 없었는데 세팅을 해보면 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압력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블리딩도 해보고 했는데 그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다시 놨을 때 캘리퍼에 피스톤이 원위치되는 속도가 좀 느렸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트로 캘리퍼가 달려 있고 브레이크 로터도 6V의 텍트로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고요. 이 림의 마감이 이전 제품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 밸브 부분도 이전에는 슈레더로 조금 더 두꺼운 그래서 그 사이즈 맞는 튜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프레스타 튜브로 바뀌면서 좀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비비와 크랭크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품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성능 차이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접이식 자전거의 특성상 이 QR 레버, 손으로 작동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핸들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 자전거의 스템 부분에 해당하죠. 스템은 핸들바를 아주 꽉 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이렇게 와이드한 형태의 QR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좀 더 큰 힘으로 핸들바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핸들 포스트의 높이를 조정하는 부분에 이 손잡이 부분도요. 그리고 시트 포스트를 조절하는 이 부분들 모두 조금 더 넓게 설계가 되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부품들의 안전성을 강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전에 비해서 무게는 약 200g 정도 올랐거든요. 실측을 해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삑 소리 났죠? 지금 매장에서 실측한 무게는 11.95. 조립이 끝나고 페달이랑 다 설치가 된 상태고요. 기존에 자전거 탈 때 많이 떼어 버리는 이런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떼낸다면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네요. 실제 무게는 약 11.9kg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자전거들은 작년에 소개했던 델타10 SE에 비하면 뭐 많은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에 나왔던 모델은 사실 451 휠셋을 적용한 꽤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소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가성비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 라이더들이 겪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품들이 교체가 됐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메디슨 바이크를 취급하면서 해가 갈수록 제품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메디슨 바이크만 타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입을 하고 이제 뭐 좀 소통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특정한 브랜드의 매니아층이 형성돼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미니벨로, 특히 메디슨 바이크가 그렇게까지 매니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를 그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이 브랜드를 뭐 디자인하고 소싱하는 대표님도 그 커뮤니티에서 회원분들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향후에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막 트렌드도 파악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응도 하시고, 또 피치 못하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도 대응을 잘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의 디자인이나 성능 이런 걸 떠나서 향후에 AS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잘 대처를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자전거 회사, 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회사의 대표분들이 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분들과 소통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거의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거의 그냥 회사 알아서 돌아가게 냅두고 직원들이 알아서 다 대응하고 뭐 그런 식인데, 자신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회원분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그 회사 자체에 믿음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주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 매출에 이런 숫자 너무 상향이 되어 있거든요. 1년에 매출 이 정도만 나오는 회사만 돼도요, 뭐 대표님이 그렇게까지 막 소비자하고 직접 소통하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냥 직원들한테 시키고 하면은 다 그냥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도 좋더라고요. 사실 이 메디슨 바이크라는 브랜드는 처음 나올 때 굉장히 뭐 고퀄리티의 하이 스펙의 이런 제품, 그런 걸 노리고 나온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성비, 좀 저렴한 제품,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자전거를 타시는 입문자분들을 좀 타겟으로 했던 그런 제품들이 많죠. 뭐 사실 그런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성비는 우리가 라이더가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좀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씩 퀄리티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미니벨로라는 자전거가 사실 일반적인 자전거,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나 MTB 이런 형태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자전거거든요. 미니벨로라는 이름은 이 바퀴가 작은 자전거라는 뜻이잖아요. 바퀴가 작고 뭔가 귀여운 듯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미지만 보고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니벨로 특성상 좀 단거리 위주로 편안하게 탈 수 있게 만들어진 자전거이기 때문에 핸들 높이가 높아요. 그리고 안장 높이는 핸들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안장에 무게가 많이 쏠립니다. 그런 이유로 장시간 타시면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니벨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드나 MTB를 타셨던 분들은 그런 특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니벨로를 세컨으로 쓰면서 안장통을 많이 느끼지는 못하세요. 이미 엉덩이가 많이 단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나온 이 델타10 SE의 안장을 보시면 요즘 MTB나 사이클에 많이 쓰이는 형태의 그런 안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좌골 너비에 맞춰서 페달링을 딱 고정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장이거든요. 앞코는 조금 짧고 전립선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각도가 실제 안장을 볼 때의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해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옆에서 보면 그 특성이 잘 안 느껴지는데
약간 요 각도로 보면은 네, 딱 그런 느낌이 잘 보이죠? 일부러 이런 형태의 안장으로 많이 바꾸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장을 처음에 불편하다고 바꾸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하시고요. 처음에 너무 욕심내시면 많이 아픕니다. 엉덩이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안장에 앉았을 때 그 통증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 몇 시간씩 하루 종일 타셔도 엉덩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핸들도 이렇게 에르고 그립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손바닥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립이죠. 요즘에는 자전거 앞에 가방을 많이 또 장착을 하셔서 이렇게 가방을 달았을 때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케이블도 조금 세팅을 미리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라쳇 소리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림이 높아서 바퀴 무게가 꽤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도네요. 조정할 때 모습도 밸런스가 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바뀐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은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안녕.